안녕하세요, 홍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주제고 한국 부동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전세인데요. 여러분, 전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물론 여러분이 전세의 역사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들 아시니까. IMF 이전, 98년도 이전에는 한국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거의 기업들에게 주로 몰아줬죠. 국가를 고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결과도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IMF 이전에는 덕분에 기업들이 고속도로 성장을 했죠. 근데 전세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세 시점이 돼서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초점이 맞춰주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 10분 동안 잠깐 시선을 바꿔봐요. 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집을 살 건데 대출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일단 제가 이 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특권이에요. 원래 안 해줬었어요. IMF 이후에 기업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열어준 것 뿐인데요, 그 전에 그 대출을 이용했던 기업들은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룩했고요, 개인들이 많이 부자가 되지 못했었죠. 어쨌건 대출을 쓰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혜택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집을 살 건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예를 들어서 옛날로 돌아갑시다. 옛날로 돌아가서 집이 한 1,500만 원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집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좀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입자를 들일 때 사글세, 월세를 받을 거면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받아봤자 뭐합니까? 보증금 찌끔에다 월세 받아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세금을 이용을 해서 집을 샀었죠. 이게 언제 얘기냐고요? 80년대, 9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80년대, 90년대에 한 것도 갭투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갭투자는 사실 원래 있었던 거고, 이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세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뭘까요? 여러분, 전세를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원래 뭐냐면, 예전에 우리 원래 그 원칙이 뭐였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 50년대, 60년대 세대들, 절약,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막 대출 받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막 그렇게 유행하던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꼬박꼬박 저축하는 걸 좋아했죠. 물론 지금보단 금리가 높았지만 어쨌건 간에 그것만으로 인생을 바꾸기에는 부족했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돈을 아껴야 돼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나는 아파트를 살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낸다? 매달 내가 타온 소중한 월급에서 월세가 깎여 나간다? 이러면 돈이 잘 안 모이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또 맞벌이도 아니었어요.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웠고, 육아를 동반하면 더더욱 어려웠죠. 말도 안 되는 세상이긴 했는데, 어쨌건 월세가 나가면 안 되니까 전세로 살면서 뭐예요? 전세로 살면서 지금 여태까지 내가 모아온 돈은 킵하고, 그죠?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킵하고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어른들께 여쭤보면은 옛날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희망이 돈 좀 더 모아서 집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닌 분들도 많겠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된 이유는 아닌 분들이 더 많은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전세로 살면서 내 집 마련하는 꿈을 꿨어요. 즉,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은 원래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이 전 단계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자, 그렇게 세상이 지나서 전세란 제도가 유지가 돼서 지금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뭐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예요. 대출이 활성화가 되고 전세자금 대출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여전히 집주인들은 내가 집을 살 때 은행 대출보다 더 유리한 사금 대출, 그러니까 이게 뭐래, 사실은 여러분 이게 사금융이냐, 사금융. 전세는 사금융이에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집을 사기 전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전세로 들어가서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샀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로 일단 전세로 사시는 분들의 의미, 그리고 전세의 진짜 힘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세로 사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예, 전세로 사는 것의 의미는 결국 나는 나중에 언젠가 집을 사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 난 영원히 집을 안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물론 제가 100%는 아니겠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 집을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집 사실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이상하게 월세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있고 목돈이 있으면 다른 투자를 하든지 돈을 써버리지 이거를 전세로 묵혀놓진 않으세요. 그럼 전세로 산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난 언젠가 집을 살 거란 뜻이에요. 오늘 안 중요한 거 같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전 고민 없이 뭐라 말씀드리냐면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어떤 데이터가 지금 증명이 안 되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집을 살 사람이 없다, 더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은 지가 한 2년이 넘었어요. 한 2019년도에 멈칫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 도대체 누가 올리는 걸까요? 여러분, 집을 살 사람이 왜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잠재 수요예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으세요? 왜? 돈이 있으니까. 전세로 살고 여러분, 전세입자분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무주택자도 많고요. 그분들 다 집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집을 사느냐? 일단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그럼 잘 안 사요. 뭐하러 삽니까? 집값 내려가는데. 그냥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면서 내가 이 다음번 연장할 때 전세를 그대로 잘 연장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면 또 집 안 사요. 전세가 편하잖아요. 세금도 안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다음번 전세 계약이 불투명하다면 이분들이 매매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 3자분들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세로 살고 계신 선생님들은 제 얘기를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랑.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난 전세로 살면서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버스가 떠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급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라 삽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 좋아요.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좋습니다.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거품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연장을 해야죠. 근데 지금 전세 연장이 그냥 곱게 됩니까? 집주인이랑 싸워야죠. 올려줘야죠. 아니면 또 쫓겨나야죠. 이런 실황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초이스가 뭐가 남아있을까요? 전세는 없어요. 이분들이 전세를 몇 억이 오른 전세를 올려서 갈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 가능한 집을 찾아갈까요? 지금 주로 이분들이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집을 삽니다. 서울에서 5억, 6억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집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전세는 5억, 6억인데 집은 막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전세가가 7, 8억, 8, 9 이렇게 올랐잖아요. 전세를 올려줄 수도 없고 매매를 살 수도 없고 선택할 사항이 뭐가 있죠? 월세 아니면 그만큼 싼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이 증거로 경기도가 최근 1년 동안에 상승이 아니라 폭등했습니다. 전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폭등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세로 살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맞습니다. 주택 매매, 주택 매수의 잠재 수요층들이에요. 이분들을 지금 가만두질 않잖아요. 전세로 편하게 살게 두든가, 전세값이 안 오르게 만들든가, 전세 물건을 많이 공급해 주든가,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공공전세를 만들어서 아예 제공을 해주든가, 대출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걸 잡아주든가. 이거는요,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저가 주택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 희망, 저 절대 비꼬는 거 아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에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고요. 이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제가 말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 또 전세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알고 있는 도시 중에 홍콩 있으시죠? 홍콩, 뭐 상해, 런던, LA, 캘리포니아, 아니면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이렇게 선진국들 있죠. 와,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전세가 있나요? 전세가 없죠. 거기 일찌감치 은행, 금융권 제도가 발달을 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서 월세를 많이 받습니다. 바꿔 말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전세로 산다는 건 뭐예요? 전세로 산다는 건 나는 늘 집을 살 수도 있고 전세로 살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거예요. 나는 실수요와, 그러니까 소유와 거주 중에서 거주의 무게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거의 공통점은 내가 이 지역에 오래 살 게 아니라거나, 지금은 집을 사기 약간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게으른 분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표본이 전세입자분들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특권이란 걸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모르겠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홍콩 가셔서 월세입자한테 야, 너 이 집 살 계획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는지 알아요? How? 이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사라는 뜻이에요. How can I? 한국이랑 달라요. 그 세입자분들요, 집 살 희망 없어요. 왜? 월급 받으면 7, 80%가 월세로 날아갑니다. 미국이요? 똑같아요. 상해요? 똑같습니다. 런던이요? 똑같습니다. 집 못 사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집주인이 될 거란 꿈도 못 꾸는 도시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는 선진국의 멋진 도시들이에요. 그거 원하세요? 정말 그거 원하세요? 나도, 내 아이들도 세입자일 수밖에 없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다가오고 있죠? 전세 시장을 아주 깔아 뭉개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시장 이대로 하면 못 버팁니다, 여러분. 그럼 월세만 남겠죠. 그 월세 살이를 시작했다고 쳐요. 월세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월세를 내는데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한 돈에 50%, 60%, 70%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 대가는 뭐예요? 집주인들은 그만큼 또 세금을 더 내요. 집주인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세금에 주고 나갈 거예요. 이건 좋은데 내가 월급을 타왔는데 60, 70%를 월세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모아서 집을 사실 겁니까? 세금을 올리면 집값은 그만큼 더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또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그래요. 이건 세금의 정가 문제거든요. 자, 월세 내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인다. 어떻게 살 겁니까? 전세금은 유지가 되지만 월세를 낸다는 건 내 재산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집을 살 희망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전세는 특권이란 뜻이에요. 특권. 어떻게 보면 정말 특권이에요. 근데 전세의 특권은 뭐예요? 집을 사기 전에 월세와 매매의 중간 이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귀를 들여주세요. 월세와 매매의 이 중간 다리에 있는 전세란 이 다리가 붕괴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 한쪽으로 뛰어내리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란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가란 뜻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월세가 있고 매매가 있어요. 여기는 세금을 뜯기는 집단이에요. 얘네도 월세 내요. 세금, 은행에 이자 내고 국가에 세금 내야 돼요. 이쪽은 월세를 내야 돼요. 세금은 그렇게까지 안 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간에 전세란 특권에 놓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세란 이 시장이 계속 안전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한쪽으로 뛰어내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실지 일찍 결정하실수록 마음이 편하실 거고 앞으로의 주거 안정이 좀 더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월급에서 월세를 이만큼 많이 낸다는 거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누구도 좋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전세를 산다는 거의 의미,
또 전세란 시스템이 얼마나 좀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시장을 제가 흉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전세란 시스템이 되게 좋거든요. 이용해본 사람으로서도 아니면 거꾸로 제가 도움을 받아본 사람 입장으로서도 전세란 제도가 좋고요.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 전세란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혜택이다,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지금 남아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어요? 갭투기, 갭투자, 갭투기꾼, 이거밖에 없죠. 그거 누가 만들어냈나요? 그럼 80년대 조상님들도 갭투기꾼인가요? 아니에요. 전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사는 거예요. 월세 살기 싫어서 전세 택한 거잖아요. 그걸 활용한 집주인이 왜 갭투기꾼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제 얘기는 전세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이 전세 시스템 안에서 어느 쪽으로 뛰어내릴지 선택을 하셔서 미래의 거주 안정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